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총 1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8개 사업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 우수한 사업에 한해 내년부터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경제성 검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건설사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사업지구별 토지, 주택, 상가 판매 정보를 지도 기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LH 비즈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에서 공급 대상 토지의 필지별 매각 단계부터 공급 정보, 주택과 상가의 분양 및 공고 여부, 위치, 면적, 공급 가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사업은 고령자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이나 병원 내 신체 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로봇 등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주를 이뤘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시거나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까지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에서 특별히 김동빈 이사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동빈 이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규모 개발 계획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죠. 오늘은 영등포구의 개발 이야기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특히나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영등포 개발 계획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곳은 영등포 뉴타운입니다. 지금 영등포 뉴타운은 계획된 곳에서 약 50% 정도의 이제 계획 준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개발을 했던 아크로 타워스퀘어 아파트가 있고요. 자, 좌측으로 보시면 이제 영등포 시장역 바로 초역세권으로 지어지고 있는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가 지금 준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 꿈에 그린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 정도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300세대 정도의 이제 소규모 단지로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좀 젊은 수요층이 많이 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5호선 초역세권, 영등포 시장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런 영등포 시장역과 이제 단지와의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이 작지만 굉장히 특화된 단지의 이제 장점을 또 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영등포 지금 뉴타운의 1-11구역 그리고 14구역까지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1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될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2구역과 14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 조금 좁아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구역과 14구역 같은 경우는 통합 재개발을 통해서 이 사업성을 늘린다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향후 이 지역의 재개발에 어떤 향후 귀추가 주목이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판매, 근린생활 그리고 업무 주거시설까지 혼합으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세대만 2,000세대 정도의 이제 세대가 들어오게 됐고요. 지금 총 전체가 다 꾸려지게 되면 총 3,500
50세대 정도의 굉장히 많은 수의 주거 면적이 들어오게 되고요. 주거 면적별로 좀 보자면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28% 비율, 그리고 60부터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5% 비율을 보이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2.6%로 굉장히 공급량이 적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구입에 희소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곳은 싱글 뉴타운입니다. 싱글 뉴타운은 주거 위주의 이제 싱글 뉴타운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싱글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약 준공률이 50% 정도, 계획 대비 준공률이 50% 정도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에 4개의 단지가 추가로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싱글 센트럴 자이, 그리고 싱글 파크 자이,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그리고 보람의 SK 뷰까지 이렇게 많은 수의 가구가 입주를 또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싱글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많은 수의 한 약 10,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사러가 시장 사거리에 많은 수의 이제 상업시설들이 지금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많은 상업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싱글 뉴타운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또 이뤄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을 올해 앞두고 있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 계획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뉴타운에 진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3구역을 꼭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등포 지역에 지금 여의도 개발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개발 계획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파크원 개발 계획,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MBC 부지 개발 계획이 있죠. 그리고 여의도 우체국 부지도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크원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2개동, 총 72개층에 굉장히 고층의 업무시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현대백화점, 서울의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는 마지막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이제 호텔, 페어몬트 호텔이 이제 입점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쇼핑이라든지 이런 호텔 시설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파크원이 완공이 되게 되면 많은 수의 외부 관광객을 또 유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크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MBC 부지 얘기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MBC 부지는 이제 업무시설 1개동, 그리고 아파트 2개동, 그리고 오피스텔 1개동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계획이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분양을 완료가 했죠. 오피스텔은 이제 송악리에 분양이 완판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평당 4천만 원이 넘는 굉장히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기대 심리가 또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좀 개발 계획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서쪽으로 넘어갈까요? 물레동입니다. 지금 물레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공업 지역 철공소들 1층 건물 내지는 2층 건물에 굉장히 오래된 철공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가부터 3가까지 통합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4가도 이제 단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에서도 이 물레동 물레 창자촌이라든지 이런 구역을 시에서 재정도 지원해 주면서 많은 이 도심 재생 사업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지역의 어떤 도심 재생 사업을 또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물레동 1가부터 4가까지 계획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물레동 1가부터 2가까지는 이제 주거와 산업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거는 약 850세대 정도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2가 같은 경우는 종교, 산업, 주거 기반시설까지 이제 들어오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주거시설은 약 970세대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물레동 4가 같은 경우도 종교, 산업, 주거 기반시설 마찬가지로 들어오고요. 자, 총 1,100세대 정도의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와 이제 산업 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단지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창 개발 중인 또 단지가 또 있는데요. 옆에 있는 대선제분 부지입니다. 지금 물레동과 이제 영등포 사이에 있는 이 대선제분 부지가 크게 있는데요. 대선제분 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이제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고 기존의 보존 개발을 통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리모델링 완료 예정이고요. 자, 개발 면적만 이 일대 18,000평 정도의 개발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제분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전 정비형 개발이라는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판매, 근생 문화 숙박 시설의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 용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근생 주거 판매, 업무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공공청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의견 청취와 이제 심의, 그리고 구역 지정 및 결정 고시 단계에 지금 있는 대선제분 부지 개발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1000석 규모의 공연장도 건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일대의 문화산업단지로 이제 탈바꿈하게 될 대선제분 부지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평역 쪽을 또 가보겠습니다. 양평역 부근도 물레동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철공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이 일대도 지금 재개발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개발이 이전에 많이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지금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빠른 양평역 12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완료가 했고요. 관리 처분 단계 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구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4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개발들 정리하고 왔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는데요.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의 여의도의 물레동 일대까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이라고 하니까 좀 투자에 앞서 집가 상승의 요인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동빈 이사와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2호선과 9호선이 함께 지나는 당산역에서는 걸어서 7분 거리고요. 전용 면적은 26.81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37.08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방 2개와 주방, 거실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4층 중에 저희 11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1,7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2,7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3도심 영등포구로 본격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할 곳은 당산동인데요. 이곳에서 신축 투룸 가져주셨다고 합니다. 일단 소개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매물은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에서 도보 약 7분 정도 거리를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은 전용 면적 26.81제곱미터, 그리고 실사용 면적이 37.08제곱미터, 평으로換算을 하면 11평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2019년도 6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는 투룸 구조인데요. 자,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층수는 총 14층 중에 11층 매물이고요.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에 막히는 게 없이 이제 전망이 나오는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총 14층 2개 동의 이제 매물이고 총 105세대가 들어가 있는 이제 매물입니다. 그리고 풀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망이 탁 트여 있다고 하네요. 지난 6월에 막 지어진 신축 투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산역 근처인 것 같아요.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역이잖아요. 입지 조건 따져보죠. 네, 입지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하철역, 당산역에서 도보 7분 정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매물의 위치는 표시되는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의도와 바로 맞닿아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당산역이라든지 영등구청역, 그리고 여의도역, 그리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역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요. 3도심으로 승격된 영등포 지역은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 계획이 앞두고 있고요. 신길 뉴타운도 진행 중이죠. 자, 그리고 물레동 개발까지 전방위적인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도로에 대한 호재도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까지 있는 이 영등포 지역의 많은 개발 호재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이 위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입지 따져봤습니다. 이렇게 영등포구 쪽은요, 업무직으로의 이동 면에서나 생활 편의시설 면에서나 만족스러운 입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영등포구 당산도 이곳 지역의 가치를 따져보겠습니다.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영등포는 3도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에서 3도심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은 이제 국제 금융 중심지로 이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예전 구역도 확대해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거,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 계획입니다. 영등포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경인로를 따라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서는 경인대로 핀테크 산업단지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고층 빌딩이 질비해서 들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게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선제분 부지, 그리고 물레동 공공공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제분 부지는 지금 보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고요.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물레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천석 규모의 제2의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지금 개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많은 수의 또 관광객들이 유치가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 상권 또한 굉장히 좀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개발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물레 머시닝밸리입니다. 물레동 아까 중공업 지역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통합 재개발이라든지 시에서 재정 같은 것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앞으로 개발 계획이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정 50% 정도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 지역에 굉장히 향후 활력이 되는 굉장히 뉴타운인 개발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이 잡혀 있지만 이제 추가로 말씀 안 드린 이제 서부선이라든지 GTX 비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신림선까지 지금 철도만 4개 호선이 들어오게 되는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아까 그 도로에 대한 호재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의도 신월 IC 지하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이런 도로의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잘 갖춰져 있는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일대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이 되고요. 뉴타운 사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 교통 호재까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신축 투룸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고요. 가격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는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3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이제 위상입니다. 지금 3도심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제 도심의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훌륭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지금 이 매물 근처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 2호선, 9호선이 다니는 당산역이 있죠. 2호선, 9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가장 황금 노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부한 임차 수요입니다. 여의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전혀 굉장히 많고 공실 걱정이 없는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은 이제 영등포 당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 가격입니다. 매매 금액 3억 1,700만 원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전세는 2억 9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70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실투자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계약이 취소된 매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월세로 접근하셔도 6% 정도의 수익률을 또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했고요. 다음 부동산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동빈 이사와 두 번째로 함께할 곳은 바로 강서구 마곡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우선 9호선 신방화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30.23제곱미터에 전용 면적은 46.6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와 거실, 욕실 2개와 주방, 다용도실로 이루어지며 저희 5층 중에 2층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억 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서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오늘 마곡에서 함께할 텐데요. 이곳에 신축 3룸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강서구 마곡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방화역에서 도보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면적은 대지 면적 30.23제곱미터. 자, 그리고 전용 면적은 46.69제곱미터입니다. 조금 넓은 3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공은 올해 2019년도 11월 예정입니다. 자, 구조는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까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층수는 총 5층 중에 2층 매물입니다.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개 동으로 지어지는 단지형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이제 주차 시설이 마련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건물 관리업체가 또 꾸준히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새 건물처럼 관리가 된다는 점 또한 하나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축 3룸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3룸이니까 가족들이 실제 거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생활이 편리할지, 뭐 교통 측면이나 여러 가지 좀 입지 조건 살펴볼까요? 네. 지금 마곡 산업단지 인근의 이제 물건 위치입니다. 자, 보시면 표시되는 이 위치가 본 물건의 위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신방화역, 9호선이 다니는 신방화역까지 도보 약 5분 정도 소요가 되는 9호선 역세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지금 지도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금 방화역이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방화역이 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도보 약 8분 정도 거리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마곡 산업단지가 도보 5분이면 바로 출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서울식물원이 또 자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습지원, 그리고 위쪽에 공원들도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녹지가 많은 마곡지구인데요. 어떤 생활의 질이 굉장히 향상되는 주변의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LG 아트센터도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마곡 이대병원도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곡 스타필드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처럼 이제 어떤 문화시설들, 그리고 이런 의료시설, 쇼핑시설까지, 대형 쇼핑시설까지 잘 갖춰지고 있는 이런 마곡지구 입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서구를 생각하면은 마곡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마곡지구 때문일 텐데요. 때문에 직주 근접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개발 호재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굉장히 마곡지구 하면 마곡 도시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많은 수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주택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곡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 분양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기업의 입주만 남았는데요. 지금 기업의 입주는 입주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50% 정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많은 수의 또 임차 수요가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 기업 같은 경우 LG라든지 넥센 등의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임차 수요자들이 어떤 생활 수준에 좀 위에 있는 그런 임차 수요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계획입니다. 지금 버스터미널, 서울의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 지역, 자, 그리고 강동 지역에 좀 많이 몰려 있죠. 강서 지역에는 기존에 버스터미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 생기면서 강서 지역, 그리고 부천 김포 지역의 주민들이 이 이득을 좀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았죠. 면적 같은 경우는 남부 터미널보다 조금 큰 면적으로 이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또 일자리가 또 많이 상승이 될 것으로, 많은 일자리 수가 창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산역 좌측으로 의료문화 관광벨트 미라클 메딕 특구가 또 조성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잘 잡혀 있고 이 일대 많은 수의 또 의료 문화 관광벨트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또 공항과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의료 관광에 대한 수요들이 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겠고요. 의료계 종사자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주거 수요 같은 것들이 또 하나 굉장히 많은 수의 수요가 또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라클 메딕 특구 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식물원이 개장을 했죠. 그리고 마곡
이대병원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곡 스타필드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처럼 이제 녹지 시설이라든지 의료 시설, 대형 의료 시설, 그리고 대형 쇼핑몰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일대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강서구 마곡동에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대규모 산업단지 가까이잖아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고요. 넉넉한 3룸 신축이니까 가격도 공개해 주실까요? 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차 수요가 그에 따라서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곡지구가 상주인 인구만 굉장히 10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고 임차 수요가 풍부한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곡 산업단지가 도보권입니다. 이렇게 도보 5분이면 마곡 산업단지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큰 이 매물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보로 굉장히 출퇴근을 하게 되면 그 일대에 있는 주거의 가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 근처에 이제 물건들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좀 쉬울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 분양의 이점입니다. 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분양을 하는 다른 매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분양가로 이제 매매가가 산정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선분양의 가격이 저렴한 점도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서구 마곡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3억 2천만 원 예상하고요. 대출 전세 금액은 전세 3억 원 예상을 합니다. 전세 3억 원 예상을 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으로 굉장히 전세 시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저렴하게 이제 실투자금 접근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월세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약 6% 정도 수익률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서구 마곡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3룸 소개해드렸고요. 김동빈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도 주목을 해주시죠. 1부와 2부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1부에서는 해외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소액 핵심 투자 지역까지 짚어진다고 하니까요.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동빈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영등포구 당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개요입니다.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26.81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7.08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됐으며 방 2개, 주방, 거실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14층 중에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1,7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약 2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강서구 마곡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요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30.2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6.6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그리고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약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김동빈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해외 부동산 전망과 소액 핵심 투자 지역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액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은 람경제연구소에서 이정환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친환경적인 숲세권을 자랑하는 판교 운중동의 고급 공동주택과 직장인들의 배우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적인 성남시 판교 운중동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각각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정환 팀장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성남시 판교 운중동의 신축 공동주택인데요. 서판교와 청계 IC에선 차량으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64.15제곱미터에 대지 면적은 6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와 욕실 2개, 테라스 3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과 개인 창고의 구조로 총 4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 신축 공동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6억 6,6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7천만 원, 월세 시 1억 5천만 원에 월 16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7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9,600만 원, 월세 시 2억 4,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성남시 판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올 하반기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함께 할 텐데요. 일단 개요만 살짝 봐도 좀 넉넉한 공간 활용이 기대되는데 특징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2기 신도시죠. 네, 판교 운중동입니다. 네, 신도시에서도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평가받고 있는 판교이고요. 본 주택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입주 또한 가능하면서 4개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택으로서 총 28세대, 네, 투룸과 3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본 주택 4층 중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3개의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평수인 복층 구조와 알파룸 공간과 개인 정원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구조 또한 투자 및 실거주 하시기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테라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인 창고 또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등 세탁기 등 풀 옵션을 갖추고 있고 드레스룸과 팬트리장 또한 수입 최고급 자재로 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거주 및 임대차의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차 부분에 있어서 지상 지하 주차장 100% 이용을 가능하시고요. 세대당 100%의 넓은 면적을 좀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 또한 정말 많은 장점을 갖춘 고급 공동주택인 판교 운중동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2기 신도시입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도 3개인데 테라스도 3개. 거기다가 좀 다양한 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가격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격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매매 가격 6억 6,600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 예상 금액 4억 7천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 1억 9,6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 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에 160만 원 수익 예상되시고요. 대출 예상액이 2억 7천만 원으로서 실투자 금액 2억 4,6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판교 운중동의 고급 공동주택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격도 따져봤습니다. 입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2기 신도시인 이 성남시 판교 운중동은 좀 어떤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서판교 쪽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판교 쪽은 같은 이제 동판교에 비해서 평형대의 주택들을 비교를 해봐도 평당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돼 있다는 점 아실 수 있겠는데요. 본 주택의 용도 지구가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인데요. 자연 취락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층수를 정한 건물 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로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 2종 등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곳 학군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대략 8개 명문 초중고가 인접을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인 운중초등학교, 운중중학교, 운중고등학교까지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형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주택 주변에는 가족 체육 농원, 운중 저수지, 판교공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쉽게 접하실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서판교 IC, 판교 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까지도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제2판교, 제3판교밸리 테크노밸리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5분 내로 가능한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강남 또한 3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면서 그만큼 아주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운중동 서판교 쪽은 전월세 주택 매물이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만큼 상당히 거주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분들의 많은 임차 수요, 배우 수요까지 받아볼 수 있는 입지를 자랑을 하고 본 주택 인근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 또한 인프라까지 갖춘 입지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남시 판교 안에서도 저희 서판교 쪽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물론이고요.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아서 이 토지의 가치가 높다는 게 입지적인 매력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또 다른 좀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주택시장 대출 규제를 비롯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보유세 개편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되면서 대체 투자처로서 토지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하면 평택시 다음으로 성남시가 뒤를 이어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판교밸리 테크노밸리의 기대감으로 땅값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3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지인 성남시 일대는 개발 호재가 확실한 투자처로 꼽히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는 곳에 국내 대표 IT 기업이 입주를 해 주변 개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연매출 79조 원에 종사자 수 7만 5천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2019년 12월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이고요. 제2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1,400여 개의 기업과 예상 종사자 수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2023년에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입니다. 3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500여 개의 기업과 예상 종사자 수 2만여 명에 달하게 되겠는데요. 총 예상 종사자 숫자만 보더라도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한 주변의 이제 생활 인프라 시설 확충 등이 지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운중 먹거리촌이라는 특색이 있고 고급스러운 유명 먹거리 상업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서울 및 성남시 일대 많은 분들이 찾을 만큼 유명 먹거리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서울 8학군에 속하는
학세권에 버금가는 성남시 전체에서도 가장 최고인 경기도 최고의 낙생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매년 서울대를 10명 이상씩 보낼 만큼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있고 주변의 학부모님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최고의 인프라가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만큼 서울 학군에 버금가는 학세권을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한번 자리를 잡으시면 타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적고 그만큼 생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시세가 하반 경직성을 뛰어넘는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이 들리는데요. 월곡 판교선은 정부 예산 100%로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 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를 전망이고요. 경기시 월곶에서 광명, 안양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총 40여 킬로미터의 11개의 복선 전철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모든 역사는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판선 수인선, 신안산성 등과 연결되는 만큼 향후 교통에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권 일대에 교통의 대폭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성남시 판교 운중동의 신축 공동주택 확인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원 팀장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과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전용 면적은 22.96제곱미터에 계약 면적은 33.7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14층 중에 6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축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3,33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1,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830만 원, 월세 시 7,33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의 3도심 영등포구로 떠나보겠습니다. 1인 가구분들 선호하시는 좀 부동산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오피스텔 소개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물은요,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인 신축 주택이 되겠고요. 오피스텔입니다. 네, 영등포 뉴타운 개발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정비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튼튼하고 견고한 대리석 외관을 자랑을 하면서 지상층 14층에 3개의 단지형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4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방의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CCTV 등 요즘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 요소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층 중 6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주변에 막힌 건물이 없이 탁 트여 있으면서 남향에 1.5룸의 분리형 원룸과 방 하나, 주방, 거실, 욕실로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이한 점은 위탁 관리 업체가 10년 임대 보장제를 실시한다는 점이고요. 임대차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좋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위탁 관리 업체가 선정한 관리 업체가 상시 건물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상시 깨끗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주택이라고 오피스텔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3개 단지로 이루어지는 신축 오피스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임대 보장으로 여러분들 임대차 걱정 좀 덜어보실 수 있는 부동산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가격 부담이 없어야 그래도 접근이 가능할 텐데 매매 금액 잘 나왔을까요? 네, 매매 가격 2억 3,330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 2억 1,500만 원에 실투자 금액 1,83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초역세권의 더블 역세권에 비해서 매매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갭 투자 하시기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수익 70만 원 수익 예상되시고요. 대출 예상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7,33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1,000만 원대 이 오피스텔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피스텔은요, 입지가 핵심이죠. 그리고 또 교통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에서 입지 이야기 들려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지역의 투자 가치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뤄지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영등포는 1, 2인 가구가 강남과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최상위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존재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이곳에 집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건물은요, 5호선 영등포시장역 도보 4분 거리, 9호선 국회의사당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더블 역세권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방의 신길역 또한 도보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고 여의도를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여의도에 임대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노선 중에 5호선은 대표적인 직장인 노선인데요. 실제로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여의도, 공덕, 광화문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한 9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직까지 도심에 비해서 임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같은 금액으로 넓은 평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통노선이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임스퀘어, 신세계, 빅마켓, 코스트코, 이마트 등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인접을 했기 때문에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대형 마트와 복합몰을 이용하는 많은 유동인구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인근의 업무 단지까지 진출입이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여의도는 차량 5분 내고요. 서쪽으로는 마곡산업단지, 강건너는 상원 DMC, 용산 업무지구까지도 20-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암, 여의도, 용산 모두 계속해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증대되는 곳으로서 각 업무단지마다 16만 명에서 25만 명에 이르는 여의도의 이기도 하고요. 신도림과 아래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등 5중, 6중에 겹쳐서 업무단지들이 임대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직주 근접에 특화가 된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직장이 여의도이신 분들은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강남과 마포 다음으로 주목받는 영등포구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 왜 주목을 받는 건지는 이어서 바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제무폴기 지하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 이 구간에 집중이 되겠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의 도로의 정체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심한 편에 속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지중화 사업과 지하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바로 제무폭기 지하 사업과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바로 위쪽에 신월 IC부터 목동교를 지나 여의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계속적으로 공사 중인데요. 이곳이 바로 제무폭기 지하 사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도로와 공원을 꾸미면서 복잡한 정체를 일부 해소하고 녹지 공간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습 정체 지역인 서부 간선도로 또한 지하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부터 근천구까지 진행이 되겠는데요. 인근의 도로를 지하하는 사업이 정체 해소와 더불어서 도로의 교통을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가치가 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호재들에 비해서 아직은 임대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서울 2030 플랜상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여의도, 영등포, 3도심의 축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서울 전 지역 어느 지역에 대비해도 위상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서 현재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책의 중요도와 계획이 너무나도 많이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과 업무의 호재를 고루 갖춘 서울 중구 강남구를 겨룰 수 있는 서울의 유일무이한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만큼 투자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득 아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환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정환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한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